예, 그 다음에 그 33쪽 맨 밑에 집행이 면제된 날. 자,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3년. 자, 그래서 집행 종료는 만기석방하고 가석방 두 가지가 있고, 자, 집행이 면제된 날은 거기 세 가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집행이 면제된 날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세 가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자,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법률 변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형은 뭐가 완성됐다? 시효. 형의 시효가 완성이 됐다. 이것도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사면? 특별사면. 특별사면 말 들어봤죠? 특사, 광복절, 뭐 성탄절, 특별사면. 이 세 가지는 면제 사유입니다. 이 세 가지는 무슨 사유? 세 가지는 무슨 사유? 면제 사유. 세 가지는 무슨 사유? 그러면 이때부터 몇 년? 3년. 그러니까 이것은 뭐 큰 내용은 없고 면제 사유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이제 재판이 확정대로 법이 바뀌어서 범죄를 안 돼서.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범죄 저지르는 죄가 되었고 징역으로 딱 1년 선고받았어.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이제 앞으로는 죄가 되지 않아. 그 사람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은 집행을 면제해줘. 그럼 면제 받은 날부터 3년이고, 또 우리가 뭐 민법에서 소멸시효, 취득시효가 있댔지. 여기도 시효가 있어요. 시효가 완성되면 완성된 날로부터 3년. 그러면 이제 중기업 못하고, 특별사면 대통령이 누구누구 사면 시켜버려요. 딱 선별해갖고 당신은 사면한다. 그럼 면제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때부터 몇 년? 3년. 그러니까 이거 내용 모르더라도 이건 무슨 사유고? 면제 사유고,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 못한다? 3년 못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면제 받은 시점부터 무조건 몇 년 못한다? 3년. 그럼 가석방은 차이는 뭐예요? 가석방은 아까 자녀형기 플러스 몇 년? 3년. 이것은 자녀형기 계산해 안 해? 무조건 면제받은 시점부터 3년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이것은 무조건 면제받은 시점부터 몇 년? 3년. 쉬워 어려워? 쉽죠. 너무 쉬워. 눈물이 펑펑 쏟아져. 여기서 눈물도 해석해 줬네. 기쁨의 눈물. 또 어떤 분들은 반항하라고 피눈물 막 그러죠. 기쁨의 눈물.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일반 사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반 사면은 사면인데 범죄 종류를 지정해. 뭐 도로교통법 위반자, 범칙금, 벌점 싹 없애준다 이런 거. 근데 이건 범위가 워낙 커. 근데 이건 국회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합니다. 네, 특별사면 대통령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국회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일반 사면은 3년 기다려 안 기다려? 즉시 벗어납니다. 사면 즉시 벗어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특별사면은 3년, 일반 사면은 즉시. 뭐 이렇게만 공부해 놓으면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쉽다 어렵다? 되게 쉽죠. 그래서 이제 수영자 또 공부하는 방법, 이 법 조문을 먼저 숙지하세요. 법 조문. 자, 근거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는데, 이 조문을 숙지해 놓고 저걸 해석하는 거예요. 근거 이상이 뭐냐, 집행 종료가 뭐냐, 면제 사유가 뭐냐, 이렇게 탁탁 집에 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잊어먹었으면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되게 쉬워. 법이란 것은 이 법 조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학문이거든요. 조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법이다. 조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법이다. 이해되셨어요? 헷갈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근거 이상의 형은 뭘 받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먼저 공부할 것은 법 조문 숙지하라 그랬죠?
그죠? 근거 이상의 형어. 근거 이상은 아까 해석했고. 집행유예 받고 그 유예 개념. 그럼 집행유예가 뭐예요? 집행유예 개념. 당첨. 거기 개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왔어요? 집행유예 개념으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말 그대로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뭘 유예한다? 집행을 유예한다. 뭘 유예한다? 더 하면 집행을 보류시킨다. 집행을 보류시킨다. 더 달리 표현하면 교도소 보낸 것 자체를 보류시킨다. 이런 뜻이야. 그럼 집행유예 한번 볼게요. 갑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 그럼 교도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죠. 근데 징역 선고와 동시에 집행유예를 같이 선고를 해. 집행유예를 같이 선고를 하는데 근데 유예 기간을 정해줘. 유예 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 법관 재량입니다. 그러면 법관이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보통 이렇게 선고하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몇 년? 4년. 이렇게 선고를 하거든요. 그럼 일단 집행유예라는 것은 형은 선고는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근데 집행을 보류시킨다. 교도소 보낸 것 자체를 보류시킨다. 그러면 교도소 보내, 안 보내? 안 보내. 정상 참작해서 교도소 안 보내. 대신 이 기간을 정해줘. 이 기간은 다른 죄를 저지르지 말라 이 말이야. 만약에 이때 죄를 저지르면 여기 살아있어. 이 선고가 살아있어. 1년 또 살아야 돼. 보태가지고. 근데 일단은 선고 효력이 당장 없어진 거 아니고 집행을 보류시켜놔. 그러면 이게 무사히 끝나면 이때 이제 선고 효력이 이때 없어져. 이 끝나면 선고가 살아있다가 이 집행유예 끝나면 이 선고 자체도 없어져 버려. 이게 집행유예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는 우리가 뭐 TV에 보더라도 뭐 자주 나오죠. 누구는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받았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 징역은 선고했대. 교도소 보냈다 안 보냈다? 아, 보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몇 년간 중개 못 하냐 이걸 공부해요. 몇 년 중개 못 해? 응? 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으면 몇 년간 중개 못 하겠어요? 4년? 7년? 왜 7년? 더 하니까? 예, 좋았어요. 또 7년 나왔어. 또 4년 나왔어. 또 반대 개념 없어요? 뭐 5년 뭐 이런 거. 또 6년 뭐 그런 거 없어? 고민하지 말고 당첨. 아니, 다 찍는 거예요. 지금 다 찍어. 지금 나을 거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다 찍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을 대답하라 이 말이에요. 에? 여기는 뭐예요 이거? 예, 좋아. 벌써부터 반항하기 시작해. 앞으로 1년간 같이 해야 되는데 큰일이다. 아주 좋았어요. 괜찮아요. 반항해도 좋아. 합격만 하면 돼. 근데 여기서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 뭐다? 그러면 유예기간이 몇 년? 그러니까 4년이야. 4년간 중개 못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 3년 더하고 7년 그러면 안 돼. 이 3년 더한 건 아까 이미 끝났어. 앞에서.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조항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럼 유예 기간이 몇 년? 4년. 그럼 앞뒤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유예 기간 동안만 중개 못해. 이거 끝나면 무조건 중개할 수 있어. 다시 연습할게요. 그러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으면 결격 몇 년? 2년. 그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받으면. 그러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으면. 그럼 뭐만 찍으면 돼? 유예 기간만 찍으면 100% 맞아. 100%. 나는 집행유예 받은 역사가 없어갖고 감이 안 온다. 집행유예 개념이 감이 안 온다.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필요 없어. 몇 년간 중개 못하냐. 우리 과목에서는 그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뭐만 찍으면 돼? 유예 기간. 그러니까 4년. 되게 쉽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얘가 나와 있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으면 몇 년? 2년. 그렇죠? 되게 쉽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영자 세 번째가 뭡니까? 어느 법 위반이라고 했어요? 중개사법 위반. 이걸 줄여서 이 법 위반을 해서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뭘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간 결격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중개사법, 이게 가장 중요하고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되고 3년간 중개업 못한다. 이제 중개사법 위반이 가장 중요하고 얼마 이상 벌금 받아야 돼? 원래는 이거 300만 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년도 안 됐는데 원래는 옛날에 10만 원만 벌금 받아도 3년간 못했어요. 너무 억울하죠. 잘못되고 10만 원 벌금 받아도 못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 몇만 원 이상 받아야 돼? 300만 원 이상 받아야만 결격. 그러면 10만 원, 100만 원 받으면 결격 사유가 아니야. 중개업은 할 수 있어. 벌금만 내면 되고. 근데 이건 이제 만약에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고 그러면 중개업을 못 한다. 몇 년간? 3년간. 근데 오로지 어느 법? 그러면 남을 폭행을 해갖고 벌금 300만 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격 사유요? 아니에요. 아니요. 중개업은 해. 벌금만 내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네, 그래서 세 가지.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이 세 가지 조문을 숙지하는 거. 그리고 해석할 줄 알면 된다. 이제 그런 형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4번이 뭐요? 중개사법 위반을 줄여서 2법. 이제 앞으로 2법 그러면 중개사법 위반을 말합니다. 앞으로 2법 그러면 어느 법 위반을 말해? 중개사법 위반을 말한다. 2법 위반에서 뭘 한 자? 행정처분을 받은 자. 중개사법 위반에서 뭘 받은 자? 중개사법 위반에서 뭘 받은 자? 처분을 받은 자. 자, 이거 중개사법 위반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공인중개사 뭐가 취소되면? 자격이 취소되면 몇 년간? 3년. 자격 취소되면 몇 년? 자격 취소되면 몇 년? 3년. 그러면 자격 취소는 누구에게 부과가 돼요?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러면 자격 정지라는 것은 일정 기간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개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형법에서 자격 상실, 자격 정지가 한번 나왔죠. 형벌에서. 그 자격 정지하고 이 자격 정지 개념이 틀려. 여기서 자격 정지라는 것은 중개업을 못하게 하는 거고, 아까 형법에서 말한 자격 정지는 선고권, 피선고권 이걸 정지시키는 거고, 개념 자체가 달라요. 이건 중개업을 자체를 못해. 그러면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 부과되느냐? 오로지 소속 공인 중개사에게만 자격 정지 제도가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격 정지는 오로지 누구에게만? 소공. 그래서 그 양갈 2번에 찾아 소공 동그라미. 뭐 개공이랄지 다른 사람에게는 자격 정지 제도란 게 없어.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격 정지는 오로지 누구에게만? 소공. 일정 기간 일을 못하게 한 걸 자격 정지야. 중개업을 못하게 한 거. 여기서 말하는 자격 정지라는 것은 중개업을 못하게 한 자격 정지를 말한다.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자격 정지 6개월 받으면 6개월 동안 못하고 3개월 받으면 3개월 못해. 그러면 자격이 취소되면 몇 년간 중개업 못해? 3년. 그래서 자격 취소를 가장 무서워해. 개공들이. 취소되면 3년간 중개업 못 보고 이건 시험도 못 보거든요. 다 시험 보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시험 못 봐. 3년간 중개업도 못하고 유일하게 시험 못 보는 거 이거예요. 나머지는 다 시험은 볼 수 있어요. 중개업만 못하지. 근데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도 못 본다는 거. 이게 좀 특이하죠?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간 못해? 3년. 그럼 등록 취소는 누구에게 부과될까?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이 잘못하고 등록 취소되면 3년간 중개업 못합니다. 물론 단서가 있는데 그 단서는 양가로 3번 맨 밑에 두 번째 다만 단서 있죠. 그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단서는 지금 공부할 단계가 아니고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할 거예요. 일단 이렇게만 공부하세요. 등록 취소되면 몇 년간 중개업 못한다? 3년. 등록 취소되면 몇 년간 못한다? 3년. 일단 이렇게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또 중개사법 위반해서 오른쪽 자, 그 주의 밑에 양가로 4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렇지. 처음 공부할 때는 이렇게 법 조문을 자꾸 익히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한자로서 당해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한자로서 당해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럼 칠판 봐보세요. 업무정지는 일정 기간 일을 못하게 한 거예요. 아까 자격정지도 일정 기간 일을 못하게 한다 그랬죠. 이건 소공에게 부과되고 업무정지라는 것은 개공에게만 부과돼요. 개공이 업무정지 6개월 받으면 6개월 동안 일을 못해. 소공이 자격정지 받으면 자격정지 기간 때 일을 못하고, 개공에게는 업무정지라는 제도가 있고 소공에게는 자격정지라는 제도가 있어. 뭐 업무정지 6개월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당해 업무정지 기한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이걸 법 전문이고 이걸 그려볼게요.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하다가 업무정지 6개월 받았다고 가정입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일을 합니까? 못하죠. 개공이 업무정지 6개월 받았다고 그럼 6개월 동안 일을 못하겠죠. 그러면 이게 직업인데 하루라도 돈을 안 벌면 답답하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못 기다려서 폐업을 해버려요. 왜 폐업을 할 생각을 했을까? 다른 데 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안에서 업무정지 6개월 받으면 천안에서 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서울 강남에 가서 등록해서 하려고. 그러려고 폐업을 했어.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업무정지 6개월 때려라. 나는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폐업했더라도 이때까지가 무슨 사유? 결격 사유다. 그러면 그만두면 일반인이 됐잖아요. 일반인 되더라도 다른 데 가서 중개업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뭐 이런 원리가 된 거예요. 그 말이구나. 무슨 말? 그 말. 그럼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왜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 중개업 못 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개월 동안 못 해. 맞죠? 근데 결격 사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격이야. 그럼 여기는 왜 못 해요? 여기는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죠. 여기는 업무정지 기간이니까 일을 못 하는 거고, 여기는 폐업을 했어, 안 했어? 그럼 일반인이 됐죠. 그럼 일반인이 됐지만은 뭐 때문에 못 해? 결격 사유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6개월을 일을 못 한 건 똑같은데, 결격 사유 기간은 폐업할 때부터 업무정지 끝날 때까지 결격이에요. 뭔 소리 알겠어요? 저 앞쪽은 개공 신분을 가지고 있어. 업무정지 기간이니까 못 하는 거고, 폐업하면 일반인이 됐잖아요. 일반인이 됐지만 못 하는 이유는 결격 사유 때문에 못 한다. 무슨 사유 때문에 못 한다? 아, 그 말이구나.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말이고. 그래서 이제 그 조문만 익히고 이해를 하면 되었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4줄 읽어보세요. 양가로 5번이 4줄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무슨 내용인가 생각하고 읽으세요. 그냥 읽지 말고. 생각하면서 읽어봐. 잘 읽었어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자, 칠판 봐보세요. 이거 위에 것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차이가 뭐냐면, 법인 개공은, 여기도 개공이니까 업무정지 6개월 받을 수 있거든요. 6개월 보면 6개월 동안 일을 해, 못 해? 못하죠. 그럼 법인은 아까 뭐가 있어요? 임원하고 뭐가 있어요? 임원은 아까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사, 감사를 말하고, 사원은 합자 한 명에서 무슨 책임 사원? 무한책임. 그러면 일반 직원이 아니라 그랬죠. 임원하고 비슷한 거예요. 경영자들이야. 그럼 이분들도 6개월 동안 일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임원 중 한 명이 나 임원 안 해. 그러고 탈퇴를 해버리면 돼요. 왜 탈퇴를 할 생각을 했을까? 임원 중 한 명이 탈퇴를 했다고.
왜 탈퇴를 하려고 생각했어요? 탈퇴를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중개업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중개업을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못해.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그만두더라도 못한다고. 일반이 됐지만. 그 뜻이에요. 그러면 얘 끝나면 할 수 있겠죠? 그 말이에요. 이때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근무하고 있으면 당연히 못하는 거고, 그만두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데 가서 중개업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법인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 이 말이야. 그만두더라도 못한다. 그럼 그만뒀단 말이 있어? 그 두 줄, 세 줄에? 위에 세 줄에 읽은데 그만뒀다는 말이 있어요? 써놓은 거 말고, 해설 말고, 위에 세 줄, 아까 읽어본 거. 그만뒀단 말이 없죠? 근데 있어. 이었던 자. 거기 보면, 사원 임원 이었던 자로서 두 번째 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었던 자는 지금 임원이다, 아니다? 거의 그만뒀다는 소리야. 이게 법 조문이에요. 밑에는 해설해 놓은 거고, 법 조문이라고. 법 조문에서 이었던 자란 것은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임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중개업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법인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업무정이 끝날 때까지는 못 한다, 그만두더라도.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끝. 그 다음에 큰 5번. 큰 5번이 뭐요? 사원 임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 뜻이요. 그러면 아까 결격사 있으면 등록을 해준다. 임원 한 명이라도 결격사 있으면 등록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등록할 수 없고, 또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법인 등록이 취소가 돼버리면 돼요. 두 번째 줄 나와 있죠. 근데 10명 중에서 한 명이 파산 선고 받았다고 취소되면 나머지 9명은 너무 억울해, 안 억울해? 그래서 단서가 있어. 몇 개월 이내에 그 사람을 해소시키면 벗어난다. 그래, 2개월 이내에 그 사람을 갈아치우든지 결격사에 끝나면은 취소가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다시 종합 정리할게요. 임원 사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사에 있으면 등록 자체가 안 되고, 법인으로 근무하다가 임원이 결격 사유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등록이 취소가 돼. 근데 몇 개월 이내 해소시키면, 2개월 이내 그 임원을 해소시키면 취소되지 않는다. 그 뜻이라고.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예. 그래서 결격 사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효과는 이거예요, 이거. 공인중개사나 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1번. 보조원이나 소공 임원도 될 수가 없다. 2번. 개공이 결격 사유 하다 생기면 반드시 등록이 뭐가 된다? 취소된다. 이게 필요적 취소라래요. 반드시 취소된다는 것을 필요적 등록 취소, 줄여서 필취. 앞으로 이제 등록 취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임치하고 필취. 임치는 뭐요?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걸 임의적이라고. 이제 앞으로 자주 나와요. 등록 취소는 종류가 두 가지. 등록 취소 사유는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하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필요적 취소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건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줄여서 뭐라 하느냐? 필치. 이걸 줄여서 임치, 이렇게 하면 돼요. 앞으로 필치, 임치 그러면 이제 알아먹어야 돼. 필요적이란 말은 반드시 취소시킨다. 임의적이란 말은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 됐죠? 에? 결격 사유 끝났어요? 결격 사유 등록 결격 끝났어? 그럼 잊어먹으면 어떡해? 또 하면 돼. 그래서 내가 이 앞제 몇 번은 돌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10번. 학원 열심히 들으면 10번 돌아간다 그랬어요. 10번. 학원 열심히 들으면 10번 돌아가. 10번 돌아가면 합격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 넘겨야지. 조금만 할게요. 이제 사무소는 조금만 할 건데 봐보세요. 중개 사무소가 나옵니다. 사무소 설치 제한, 관할구역 내 설치, 이중 사무소 설치 금지, 임시 중개사무 설치 금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중개 사무소가 뭐예요? 개공이 업무를 보는 장소들을 말이죠. 중개 사무소. 그러면 이제 거기 관할구역 내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 돌아 이 말하면 여러분들 서북구에 있다 사무소 내면 거기 서북구에 있다 사무소 돌아 이런 뜻이고. 자, 이 사무소는 우선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설치 제한이 법인, 개업, 공인, 중개사. 또 개공 종류가 공인, 중개사인, 개업, 공인, 중개사. 종류가 몇 가지라 그랬어요? 세 가지. 또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 중개사. 줄여서 뭐라 그래요? 중개인. 근데 이 종별에 따라 공부하면 돼요. 법인은 사무소 원칙적으로 몇 개만 둬야 된다. 원칙적으로 한 개만 둬야 돼. 원칙은 무조건 한 개야. 몇 개? 한 개. 원칙은 몇 개? 근데 A적으로 분사무소 둘 수 있어요. A적으로 분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능. 근데 개인들은 오로지 몇 개만? 한 개만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개인으로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부분 개인으로 하겠죠? 몇 개만 둬야 돼? 한 개. 됐어요? 한 개만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하지 말라 그랬어요. 임시 중개 시설물이 뭐예요? 이것도 하지 말라. 천막사무소, 파라솔, 쉽게 말해서 더 줄이면 떴다방들 있죠. 이거 설치하라 하지 말라. 이제 이게 위반하면 처벌을 받아. 징역벌금 들어갑니다. 1년하고 1년 징역벌금 들어가는데 일단은 다 하나만 둬야 돼. 임시승 이것도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법인만 무슨 사무소? 법인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인들은 오로지 몇 개? 한 개. 법인은 하나가 원칙이지만 여러 개 둘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사무소 공부할 것은 분사무소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많이 나와 이거예요. 주로 이제 이걸 공부를 해야 돼. 자, 오른쪽 페이지. 법인은 분사무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분사무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분사무소는 법인만 가능하다 그랬죠? 자, 칠판 보세요. A 법인 개공이 자, 주사무소는 어디다 뒀느냐? 서울 종로에다 뒀다고 가정할게요. 서울 종로구청장. 그러면 분사무소는 어디다 설치하려고 해요? 천안시 서북구에다 설치하려고 해요. 네, 분사무소를 여기다 낸다고. 그러면 분사무소를 낼 때는 그냥 한 게 아니라 신고를 해야 돼. 어디다 신고해야 될까? 서북구청장에다가 분사무소 설치한다 신고해야 되겠어요? 종로에다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찍어봐. 아직 안 배웠으니까. 서북구청장한테 신고. 여기는 종로구청장? 예, 좋아. 가운데는 어디다 신고할 것 같아요? 설치하면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다 신고할까? 여기다 신고할까? 사무소는 서북구에 내고 주사무소는 지금 종로에 있어. 어디다 신고 들어갈 것 같아요? 찍어봐. 본사무소 서북구청장? 종로구청장이 합니다. 자, 설치 신고는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그래서 일단 설치 요건 보고 밑에 2번 설치 신고 나와 있죠. 2번에서 양가로 1번 두 번째 줄.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쳤어요? 어떻게? 진하게. 그러면 이때 신고할 때 그냥 갑니까? 구비서류 제출을 해야 돼. 구비서류 제출해야 하는데 뭐냐면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수료증 4번 그리고 보험 드려야 돼요. 보증 설정 증명.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지만 법인은 보험 얼마 정도 들을까? 법인은 원래 보험을 2억 원 이상 들어야 돼요. 얼마 이상 들어야 돼? 2억 원 이상 들어야 되고, 근데 사무소 낼 때마다 하나 낼 때마다 1억 추가 설정해야 돼. 추가 설정하라고. 무슨 설정? 그러니까 1억 보증 들었다는 서면을 제출해 줘야 돼. 처음 등록할 때 이제 보험이 2억 드는 거고, 사무소 하나 낼 때마다 1억씩 추가로 설정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는 사무소 총 몇 개? 2개죠. 주사무소 하나, 분사무소 하나. 그럼 보험 얼마 들어야 돼, 이 법인은? 3억 이상 들어야 돼. 그럼 분사무소가 2개가 되면 4억.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낼 때마다 보험 1억씩 추가로 설정해야 돼. 그러면 이 보험 들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뒀다. 이 사무실 확보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 들어갑니다. 신고 들어가. 고비서류 그래서 세 가지 나와 있죠? 1번, 2번, 3번 나와 있어요? 자, 고비서류 세 가지. 그럼 이때도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조례 가정한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데 시도조례라고 해야 돼요? 시군구조례? 시군구. 예. 구청장한테 하니까. 근데 시군구인데 자치구조례입니다. 종로구조례라고 따져요. 주된 사무소 조례. 그래서 이제 거기 양가리 2번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 밑줘보세요. 그리고 자치구 조례입니다. 그러면 천안시 조례가 아니라 종로구 조례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종로구에서 분사무소 낼 때 5,000원 납부하라 그러면 5,000원. 천안에서는 3,000원 납부하라 해도 종로구에서 5,000원 납부하라면 얼마 납부해야 돼? 5,000원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신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종로구청장이 신고를 필요했다는 증서, 이걸 신고필증이라 그래요. 신고필증을 주게 되는데 처리 기간이 며칠? 7일. 이거 처리 기간 7일입니다. 지체없이가 아니고 7일. 그 처리 기간은 없죠? 없어요. 7일이고. 그럼 뭐가 지체없이냐 이거요. 그러면 신고가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종로구로 갔잖아요. 그러면 서북구청장은 자기 지역에 사무소 들어온 사실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이걸 통보를 하래요. 이게 지체없이라고. 지체없이 동그라미. 오늘 또 지체없이 몇 군데 나오고 있죠 지금? 이걸 지체없이 통보. 그럼 왜 이런 규정을 뒀을까? 왜 그런 규정을 뒀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왜 분사무소 서북구청장이 분사무소 설치된 걸 알아야 돼? 왜 알아야 되니까 통보해 줄 거 아니에요? 세금. 그렇지. 오로지 국가에서 돈 벌어야 되는 그것보다도 감독. 예, 감독은 종로구청장도 분사무소를 감독할 수도 있고 서북구청장도 분사무소를 감독할 수가 있어. 그럼 알아야 감독할 거 아니에요? 아니 서북구에 사무소 냈더라도 어떻게 알겠어요? 서북구청장이 모르지. 뒤져보지 않는 이상. 신고는 어디로 가버렸으니까? 종로구.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감독하라고. 여기가 이해됐어요? 하여튼 지체 없이 동그라미 통보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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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쳤어요? 근데 그럼 아까 우리가 배울 때 게시할 때 분사무소에도 뭐 게시하고 영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등록증 게시한다 그랬어요. 신고필증. 신고필증. 아까 이거 받았으면 이걸 이제 게시한 거예요. 원본 4번. 1시간도 안 지나갔어. 근데 4번이란 말이 나오면 돼? 게시는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원본. 1시간도 안 지났는데 잊어먹으면 2시간 지나면 다 잊어먹지. 3시간 지나면 깡그리. 그럼 다음 주에 오면 아무것도 없어. 백지야, 백지.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다가 그래. 이건 내 머리가 나쁜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란 게 그래요. 한 번 들어가지고는 기억이 안 돼. 2번, 3번, 4번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기억이 살아가.
한 번 해갖고는 그냥 잊어먹어. 그렇다고 한숨 쉴 필요 없고, 한 번 들어갖고는 좀 문 나가면 잊어먹어. 이제 2번 들으면 집에 갈 때까지는 살아있어. 3번 들으면 일주일은 가. 4번 들으면 이제 한 달은 가. 5번 들으면 6개월씩은 가. 그러니까 이게 반복 학습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 번 들었더니 나는 다 들었다 그러지 말고 계속 출석하는 거야. 알아도 출석해야 되고 몰라도 출석하고. 그래서 다 누차 강조하잖아요. 성실성이라고. 성실성 진짜요. 성실하신 분은 합격한다고. 성실성이 진짜요. 수업 안 받고 열심히 듣고 또 복습 조금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원본 개시. 그럼 개시하고 영업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누가 가져가 버렸네, 신고필증을. 누가 가져갔어? 도인이 뭐예요? 도둑놈. 가져가 버렸어. 그럼 분실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재발급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럼 도로 종로구에 가서 받아야 돼. 여기서 재발급 받는 거 아니라. 그럼 종로구청장에서 신고필증 재발급하면 종로구청장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합니다. 왜? 여기도 수수료가 있어요. 여기도 종로구청이에요. 여기도 수수료가 있어. 이해됐어요? 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뒷페이지 협회 통보는 나눠놓고 신고필증 재교부 양가 5번 나와 있죠.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될 때는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그때도 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고 시군구 조례다. 그런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이제 앞에 이게 설치 절차하고 앞에 우리가 저기 요건을 안 했어요. 37페이지 첫째 줄 설치 요건 나와 있는데, 자, 분사함수 설치 요건을 갖고, 이건 설치 절차에 관한 내용이고, 이건 설치 절차에 관한 내용이고, 근데 설치 요건이 있어요. 분사함수 설치 요건. 설치 요건은 3가지.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 양가리 2번 읽어봐. 설치 요건. 주된 사무소 소재 조간 시군구를 제한 시군별 설치하되 몇 개만? 1개만 설치하라. 이건데. 자, 7번 봐보세요. 이건 뭘 것 같아요? 한번 또 질문 던져야 되겠네. 잘 모르겠죠? 지역이에요, 지역. 그러면 이건 맞춰봐. 이건 뭐예요? 지역을 나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주된 사무소인데 종로구에다 주된 사무소를 뒀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라 했어요? 주된 사무소를 소관 시군구를 제한 그랬죠? 여기는 분사무소 못 둬. 그러면 여기는 서북구. 서북구에는 분사무소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몇 개만? 1개만. 그럼 여기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하나 찍어봐. 어? 어디? 하나만 찍어봐. 아무거나 찍어. 답이 어디 있어? 그냥 강남이라 해. 서울 강남. 여기도 분사하면서 낼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여기는 시 하나 해야 되겠네. 천안시는 구가 있으니까 안 되고. 아산시에는 구가 없죠? 그러면 분사무소 없는 시군구마다 몇 개씩? 1개씩만 둬야 돼. 그러면 총 지금 이 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하나 있다. 분사무소 몇 개? 3개. 10개도 둘 수 있어. 시군구마다 하나씩. 주된 사무소 없는 곳에.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이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책임자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어야 돼? 없는 사람이어야 돼?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대표자도 자격증 있어야 되죠? 자격증 없는 사람이 책임자 하면 안 돼.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게 요건이에요, 요건. 그래서 그 지문 양가리 2번 설치 요건도 시험에 자주 나와. 자, 결국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몇 개만 두라? 하나. 책임자는 자격증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사무소 여러 개 둘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하나 놓고 전국에 분사무소 놓고 모든 중개업은 우리 회사가 먹자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뭐 삼성이나 뭐 LG 대기업처럼 우리 중개 법인이 우리 전국을 다 쓸어버리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합격하고 나서 법인 하나 만들어. 그래서 대표자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거 싹 잡아먹자고. 그렇죠. 그러면 뭐 보통 뭐 기업 같은 뭐 체인점 같이 이런 형식이 되겠지. 그래갖고는 이제 거기서 싹 쓸어버릴 수 있다고. 됐어요? 예. 그러면 기업적으로 하는 거지. 기업적으로.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저거의 설치 요건이고 이게 설치 절차다. 이걸 잘 알아두시면 돼. 어려운 거 없죠? 자꾸 잊어먹어서 그러지 어려운 건 없어. 그럼 잊어먹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또 하라 그랬어요. 이제 한 번 들어갖고는 나가면 잊어먹으니까 이제 2번 들면 하루는 가고 3번 들면 또 일주일은 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가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자꾸 성실하게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분사함수까지만 할게요. 공동사무소는 다음 주로 넘길게요. 공동사무소는 다음 주로 넘기고, 자,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꽤 많이 공부했어요. 기본서 가면 이게 엄청 많은 양이에요. 예, 기본서로 한다면 엄청 많은 양인데, 등록, 결격 사유, 개시 의무, 사무소 명칭, 사무소까지, 분사무소까지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가볍게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복습 한번 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수업 마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